그것을 학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학년, 11학년 되면은 SAT 학원 고가로 다녀가지고 단어 리스트를 몇백 개 해서 하루에 100개씩 해가지고 뭐 한 여름에 뭐 6,000개를 외우겠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더 효율적으로 생활 속에서 더 습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나중에 급해지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의 어휘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네. 어휘력이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면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예, 어휘력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못한다라는 기준을 나눌 때 가장 손꼽는 것이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휘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영어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혹은 영어를 못한다는 근거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어휘력 자체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휘력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벽돌, 그 다음에 좋은 문장은 외벽, 그 다음에 잘 지어진 아주 멋있는 집은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문장이, 좋은 벽돌이 없어서 좋은 집을 못 짓는 경우는 있겠지만 좋은 벽돌이 있다고 해가지고 항상 좋은 집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집의 도면을 짜듯이, 건축가가 조면을 짜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인 사고의 내용, 그 퍼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배제하고 우리가 어휘력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휘력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혹은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word list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SAT의 예를 들자면 SAT에서도 단어를 하루에 몇 개씩 외우게 하나요?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word list 자체는 사실은 학습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크게 어휘력을 향상하는 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어휘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별로 되질 않아요. 네. 암기 위주 학습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군요. 그렇죠. 예. 어휘 리스트, 단어 리스트라고 많이들 부르는 것들이 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문장에서 쓰이는 어휘를 몰라서 이제 뭐 막힌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검증해 보려면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글을 준 다음에 학생이 이해를 못했을 때 사전을 마음대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이 학생이 이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전제가 맞을 거예요.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미국에서 어떤 중서부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뭐 그 농부가 이제 똑똑할 수도 있겠지만 그 농부에게 굉장히 난해한 논문의 그 첫 번째 그 abstract 페이지를 주고 이해하라고 해보면은 읽을 수는 있겠지만 phonetically 발음을 해가지고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체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반 뭐 그냥 회사 다니는 분한테 굉장히 난해한 어떤 막 글, 사설 뭐 이런 거를 아니면은 무슨 논문의 어떤 한 부분을 갖다가 읽으라고 한다면 이해 못할 거예요. 단어의 뜻을 다 알려줘도 사실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나의 사고의 능력과 언어의 능력이 이렇게 유리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어를 인공적으로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럼 어휘력이 과연 좋아지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문장 속에서, 글 속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예전부터 단어 리스트를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십 년간 그렇게 했고 또 효과를 본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등학교 때 다 그렇게 단어 리스트 외우시고 뭐 버스 타고 다니실 때 단어 외우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 중에 얼마나 지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다 많이 잊어버리셨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를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유
율도 굉장히 낮고요. 이제 잊어버린 능력도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그 인공적으로 단어를 외우면은 그냥 사전적인 정의만 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어나가지고 단어를 리스트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왜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주 유일한 차이는 어떤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는 모국어니까 그렇지 않냐 이게 굉장히 우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어는 모국어라서 그렇게 당연히 되고 외국어는 외국어라서 영어는 외국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한국어처럼 즉 모국어처럼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출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결여돼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외국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외국어처럼만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과연 하면 가장 효율적이냐 이 부분은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비생산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도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배울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많은 학원들이 어휘력의 중요성을 그리도 강조를 할까요? 뭐 그건 복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가장 쉬워요. 가장 쉬워요. 사실은 강의할 부분도 없고 리스트만 구해서 학생들한테 외우게 한 다음에 퀴즈만 여러 번 보면 돼요. 심지어 그거는 선생님이 하지도 않아요. TA가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가장 공부시키는 모양을 가지면서 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게 더 클 수 있는데 제가 감히 말하자면 SAT에서 사실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예전 버전의 SAT에서는 67문제 중에서 19문제가 그냥 대놓고 단어 뜻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줄었어요. 단어의 중요성은. 그런데 예전만큼 혹은 예전보다 더 어휘를 이제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SAT를 어떻게 하면 점수가 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략의 부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SAT를 올릴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쉽고 가장 뭐랄까요 스파르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꼴이에요. 왜냐면 하루에 한두 시간씩 단어를 외운다고. 본인은 굉장히 SAT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학생들이 굉장히 급한 학생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막 한두 시간씩 단어를 하루에 뭐 100개씩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은. 그런데 그 학생들은 이미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뭐 80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대로 막 먹고 이렇게 운동 안 하고 살아도 어차피 급해지면 나중에 수술 받으면 되니까 나는 그냥 방만하고 방탕하게 살래 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학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학년, 11학년 되면은 SAT 학원 고가로 다녀가지고 단어 리스트를 몇백 개 해서 하루에 100개씩 해가지고 뭐 한 여름에 뭐 6,000개를 외우겠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더 효율적으로 생활 속에서 더 습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나중에 급해지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들에서 뭐 저희도 사실은 단어를 외우게 해요. 뭐 100개만큼은 훨씬 아니지만 저는 그 가장 효율이 높은 그 단어의 하루에 이제 습득하시는 단어의 숫자는 대략 40개에서 50개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정의와 이런 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문장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도 외우게 하죠. 근데 그것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차선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 전에. 그래서 아까 비유로 다시 돌아가자면 급해져서 급 수술을 하는 거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식생활 바꾸고 운동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 그러면 SAT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요? 그 부분은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만간 다시 한번 다룰게요. 아마 그거는 한두 회 녹화를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 블루키 TV 주제는 SAT 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가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어휘 얘기를 일단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이제 SAT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고 일단 다음 주제는 이 어휘를 어떻게 하면 그럼 올릴 수 있느냐 생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어휘력 향상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